안녕하세요. 이렇게 썰TV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날도 다 오네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고 몇 년 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한 이혼녀입니다. 주로 사연을 듣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요즘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면 문득 전 남편이 생각납니다. 그 인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전 남편이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대충 짧게 맛보기식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는 따로 돈 관리를 하다가 서로의 부모 역시 각자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무시하고 제 부모만 챙기길래 저도 이 악물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희 부모님을 챙기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밉고 유치하지만 그래도 그 인간 덕에 제대로 효도할 수 있어서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도움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제법 나이가 있을 때 만나서 결혼한 터라 늦은 나이에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결혼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다르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랑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서로의 몰랐던 부분도 알아가고 또 맞춰가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이혼을 결심한 만큼의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돈 관리를 하기보다는 서로 알아서 자기 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합쳐서 공동으로 나갈 지출은 그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나갈 돈, 먹을 거, 함께 쓰는 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반반씩 똑같이 부담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서로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대신에 같이 나가야 할 돈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나가는 돈 역시 똑같이 반반 부담하자고 했고요. 이때 결혼한 다른 부부들 보면 각자 돈 관리하는 추세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반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 돈을 알아서 관리할 수 있고 용돈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서로 합의를 봤죠.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게 터졌어요. 글쎄 남편이 시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나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결혼하기 전 남편이 먼저 약속하자고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돈 관리하더라도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똑같이 정하자. 치사하게 자기 부모만 더 챙기지 말고. 물론 내 부모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을 거야. 하지만 상대 부모도 내 부모라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잘 챙기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분란도 없고 가정이 화목한 거 아니겠어? 어때?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혼자 챙기는 거보다 둘이 함께 잘 챙겨드리면 더 좋지 뭐. 분명 남편이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치사하게 굴지 말고 똑같이 챙겨드리자고 했어요. 저는 그 뜻에 찬성했고요. 나이 어린애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 자신이 한 말은 지킬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감쪽같이 제 뒤통수 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그렇게 말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킨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나 몰래 시댁에 월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었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당신 혼자 왜 그런 거냐고. 뭐든 공평하게 같이 해드리기로 했잖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생활하기 힘드시다는데 어떻게 그럼? 자식으로서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매달 용돈 챙겨드리는 거 알았으면 시댁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구나, 어련히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생각하면 되지. 뭘 묻고 그래? 그러면 물어보지도 못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렇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따지고 있어. 막말로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딸랑 나 하나인데 그럼 모른 척해? 그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말하면 됐잖아. 언제는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자며?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도 있고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난처해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매달 얼마씩 용돈 드리지 않고 특정 행사할 때만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먼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약속 어기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맞냐고 하자 그제야 머쓱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을 일을 여러 번 같은 말만 반복하고 결국 말다툼 아닌 말다툼으로 감정만 상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저더러 이해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러고는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도 각자 챙기자고요. 그러면서 제게 처갓되게 월 얼마씩 마음대로 용돈을 챙겨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의 표정을 진짜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남편 벌이도 그렇고 제 벌이도 그렇고 그렇게 수입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에 저축할 돈 제외하면 남는 돈이 그렇게 없을 텐데 어떻게 월 100만 원씩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을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남편이 글쎄 승진으로 월급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숨겼던 거고요. 거기다 일을 열심히 했는지 성과금도 두둑히 챙겨받고 아주 살판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로의 부모도 각자 알아서 챙기고 효도하자는 말이 너무도 치사하고 얄밉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같이 챙겨드리고 효도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본인만 쏙 빠져나가는 게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본인이 저보다 잘 버니까 효도 역시 따로 하려는 심보가 정말 얄미웠어요. 이때 남편이랑 이 문제로 많이 다투며 싸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할 거면 약속은 뭐하러 했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같이 챙기자고 할 때는 언제고 돈 많이 번다고 따로 하자는 거냐, 정말 치사하다 등등.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을 다 내비쳤습니다. 이때 남편이 결정적으로 저를 도발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같이 챙기려고 했는데 당신 지금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잖아. 다시 일할 동안 내가 번 돈으로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야? 우리 부모님만 손해보는 거잖아. 난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당신한테 맞추려면 어떻게 못하니까. 미리 말 못한 건 조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말하기는 뭐했거든. 아무튼 이렇게 된 거 앞으로 각자 챙기자고. 그리고 그렇게 화나고 억울하면
얼른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 부모님 효도도 제 능력껏 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장인 장모님 호강시켜드려. 그러면 되겠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 아시죠? 제가 딱 그러했어요. 사실 이때 저는 일을 쉬고 집에서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재택근무로 돌리더니 급기야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조금만 주더라고요. 원래 버는 금액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더 줄이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는데 좀처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더 적은 곳에서만 일해보자고 연락이 오니까 그것도 싫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좋은 곳에 자리 나면 이력서 넣고 기다려보자 이러기를 반복했죠. 그렇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버는 돈으로 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거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차마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싶었는지 혼자서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만 버니까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남편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게 말해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제 속을 긁어댔어요. 앞으로 본인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니 벌이도 없는 제게 그게 할 말인가요? 앞으로는 본인 부모한테 월 100만 원씩 드려야 하니까 저희 부모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절 없다고 저더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열이 확 받더라고요. 더 치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일을 쉬면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냐고요. 우선은 본인 돈으로 해결할 테니 나중에 직장 생기면 매달 얼마씩 추가로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진짜 치사하죠?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만약 남편이 제 입장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해해 줬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까 약이 바짝 오르면서 그래, 어디 한번 보여주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본인처럼 못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을 먹으면 뭐 하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제 벌이는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처럼 성과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나마 쥐고 있는 퇴직금을 최대한 덜 쓰면서 아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 이때 도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를 약올리고 무시한 남편에게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 일로 남편이랑 말다툼하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어요. 어이없는 건 둘째치고 엄청 치사스러웠거든요. 제대로 인정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아서 날이 갈수록 괘씸함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었고 이런 일로 이혼하기에는 그간 들인 돈이며 치른 일들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보다는 보란 듯이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른 직업을 갖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으로서는 더 나은 곳으로 들어가기에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다른 일을 도전해보자 마음먹었죠. 그날 이후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뭐 하냐고 궁금해했고 나중에는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걸 알고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언젠가 포기하겠지. 그게 노력한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인 줄 알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쳐. 이런 식으로 무시했지만 그럴수록 제 오기만 발동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무시와 조롱 섞인 놀림이 저를 더욱더 채찍질했고 성장시키는 매개차가 됐어요. 제가 따려는 자격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쪽의 일이었으니 얼마나 낯설고 막막하겠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득 돈을 벌려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무지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르죠. 그건 어느 정도 해볼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따려고 하는 자격증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다 굳은 머리로 진짜 열심히 쥐어짜면서 공부했어요. 아무리 외우고 또 외워도 뒤돌아서면 또 까먹게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나름 외우는 게 잘 됐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짜증이 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저를 무시하던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누를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약해지고 지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또 얄밉게 저를 조롱하고 놀리던 그 괘씸한 얼굴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댁 시모생신이라면서 가서 생일상 좀 차려드리자고 하길래 저는 콧방귀 뀌면서 싫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시험이 코앞이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생신상은 무슨 생신상.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혼자 가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돼서 시모 생신상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서로의 부모는 알아서 각자 챙기자.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야. 까먹었어? 뭐? 아니, 그건 용돈을 그렇게 하자는 거지. 글쎄, 나는 용돈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약속 어기고 바꿨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마음대로 할래. 당신 말대로 이제부터 서로의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그러니까 어머님 생신상은 당신이 알아서 잘 차려드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차려드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유튜브 찾아봐. 요즘 음식 만드는 방법 잘 나와 있잖아. 당신 엄마 생신상을 왜 나더러 챙기래? 웃겨 정말. 나 공부 때문에 바쁘니까 말 그만 걸고 저리 가. 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누구인지 어디 한번 보자고. 혹시라도 뒤늦게 미안하다 사과할 생각하지 마. 나도 이제 처갓집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시모의 생신을 축하하러 안 가고 생신상도 안 차린다고 하니까 남편이 바짝 열받아서 씩씩거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치사하게 군 건 생각 안 하고 본인도 앞으로 처가에 발도 안 들일 거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치사하게 용돈 따로 챙겨드리자고 해놓고 시모 생신상 차려주기를 바라다니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고
너무 괘씸해서 앞으로 모든 걸 다 각자 알아서 하자고 확실하게 선 그어버렸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명절까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우리 집에 오면 손님 대접받고 편하게 쉬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댁 가면 쉬기는커녕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 걸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각자 하자는 소리를 해대는지. 그래서 똑같이 갚아줬어요. 안 그래도 시험 준비로 정신없던 터라 챙겨드리기 싫기도 했고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소홀한데 왜 나는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부모를 정말 알아서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노력한 끝에 당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나중에 더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격증 딴 줄도 모르고 며칠 동안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자 남편은 그러면 그렇지 제법 오래 공부한다 싶었는데 결국 포기한 거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공부한다고 사들인 책이 아깝다라며 다시금 저를 도발했지만 이번에는 가소롭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니까요. 막상 자격증을 땄지만 이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휘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서 아주 귀한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었죠. 그분은 저희 아빠의 친한 친구분이셨는데 저처럼 공인중개사로 일하셨어요. 또 부동산 투자에 눈이 밝으신 분이셨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쪽으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가 마침 친한 친구 중에 그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서 밑에서 배워보라고 부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분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퇴직금으로 작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그분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잘 파악하셨고 또 법원 경매로 나온 집을 괜찮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걸로 세를 놓고 제법 쏠쏠하게 돈을 챙기고 있다고 하셨죠. 나중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쉴 계획이라며 그 전에 제게 알고 있는 걸 다 전수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넘겨줄 자식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다 알려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버벅거렸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며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제 것이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으로 시작한 투자가 제법 커지면서 나중에는 작은 집과 낡은 아파트를 몇 채 소유하게 됐어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새를 놨더니 재미를 쏠쏠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도발로 시작된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또 아빠가 소개해준 친구분 덕에 저는 정말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제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어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일하실 거 없다.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곧 퇴직을 앞둔 상태였는데 그만두면 뭐하냐고 조금 더 벌고자 월급을 깎으면서까지 계속 일을 다니셨어요. 그게 내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제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당당히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일을 그만두시고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려고 했어요. 퇴직금으로 작게 가게 하나를 차릴까도 고민하셨죠. 저는 그럴 것 없다고 하고
퇴직금으로 여행 다니시면서 재미있게 두 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했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래도 되냐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부터 고생하시며 일만 하셨는데 자식된 입장으로 계속 일하는 걸 좋아할 리 없죠. 더군다나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잖아요. 이날 이후 용돈을 챙겨드리며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남편은 제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슬슬 눈치채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안 하니 답답한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왜?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아니,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서 하고 다니는 행색도 예전이랑 다르기도 하고 보니까 못 보던 옷이랑 가방도 몇 개 생겼던데? 마음에 들어서 몇 개 샀어. 무슨 돈으로? 아니 그렇잖아. 저거 죄다 명품이던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비싼 걸 여러 개씩 사? 벌이가 어느 정도인지 뻔히 아는데.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나 몰래 뭐 있는 거지? 그렇지?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그래? 그렇다면? 뭐? 정말이야? 정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괜히 제게 와서 쓸데없는 말 붙이고 요즘 뭐가 달라졌다는 둥 무슨 좋은 일 있냐는 둥 관심 갖기 시작하길래 한 번은 슬쩍 복권이라도 당첨됐냐고 묻길래 그런 것처럼 말했더니 놀라서는 정말 그런 거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걸 말해야 하냐고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부부인데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서로 각자 돈 관리하는데 말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복권 당첨된 거 아니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을 귀찮게 여기서 찬바람이 쌩 부니까 남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제가 뭔가 달라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던 행동이 늘어났어요. 자꾸만 말을 붙인다든지 궁금한 게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편에게 뭐 하나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돈도 모였겠다 알려줘도 상관없는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똥줄 타서 전전긍긍하던 모습이 볼만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즐기고 싶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낸 건지 남편이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대뜸 집에 들어와서는 씩씩거리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호들갑을 떨길래 차차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안 거냐고 묻자 우리 집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 당신이 우리 집은 어쩐 일로? 왜? 나는 뭐 처가 가면 안 돼? 뭐 출입금지야? 사위로서 장인 장모님 뵈러 갈 수도 있지. 언제부터 우리 부모님을 챙겼다고. 각자 챙기기로 했잖아. 얼굴 본 지 하도 오래돼서 겸사겸사 인사드릴 겸 찾아간 거야.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당신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며? 거기다 처갓집에 월 200씩 용돈까지 드리고 월 200씩 챙겨드리는 거면 돈을 그만큼 번다는 건데 왜 말 안 했어? 말 안 한 게 아니라 차차 말하려고 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바빠?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야. 아무튼 요즘 내가 뭐하고 다니나 그게 궁금해서 우리 집에 간 거구나. 그래, 궁금해서 갔다. 왜? 내가 남편인데 나한테만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정말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겨? 남편은 제 앞에서 서운하다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거, 아빠 친구분 따라서 일 시작한 거, 부모님께 월 200씩
용돈 챙겨드리는 거 죄다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한 의도가 뭐냐면서 정말 서운하다고 뭐라고 하길래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마음대로 시댁에 월 100만 원씩 용돈 드리지 않았느냐. 너도 비밀로 했으면서 난 그러면 안 되냐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는지 버벅거리더군요. 본인은 마음대로 그래도 되고 왜 나는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나도 시댁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린다는 사실 알았을 때 서운했다고. 역지사지가 되어보니 이제 내 기분을 이해하겠냐고. 치사하게 본인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우리 집에 갈 생각을 했냐고. 정말 웃긴다고 하니까 본인도 멋쩍은지 말을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면서 그건 그거고 200만 원씩 드린 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돈은 언제 줄 거냐고 여태 드린 200만 원이랑 본인한테 줘야 할 돈 모두 받아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무튼 장인 장모님께 드린 200만 원 당장 찾아와. 그리고 나한테 줄 돈도 빨리빨리 보내주고. 잠깐,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왜 찾아오라고 해? 당신한테 줄 돈은 이해하겠는데 부모님께 드린 용돈은 왜 찾아오라는 거야? 당신이 뭔데? 뭐긴 남편으로서 하는 이야기지. 앞서 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쉴 때 남편은 혼자 독박으로 생계 책임지는 거 나중에 다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남편한테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용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쥐가 뭔데 그걸 달라고 하는지. 그것도 당당하게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했더니 남편의 논리는 이러했어요. 제가 집에서 놀 때 본인 혼자 힘들게 벌어서 먹여 살렸으니 저한테 들어간 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어찌 보면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본인은 시부모님께 월 100만 원씩 드렸는데 저는 200만 원씩 드렸으니까 본인보다 많이 준 거 아니냐. 너무 많다는 소리를 해대다가 나중에는 집 대출금이며 뭐며 빨리 갚을 생각이 없냐고. 중요한 게 뭔지 모르냐. 돈 많이 벌 때 이런 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앞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 드린 돈 받아내야 하는 이유, 그렇다 할 내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제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버니까 그게 짜증나기도 하고 많은 돈에 욕심이 생겨서 되지도 않는 이유 갖다 붙이면서 우기는 거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먼저 돈 관리 각자 하자고 했고 부모님 챙기는 것도 각자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버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제가 버는 많은 돈을 제 돈인 양 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을 두고도 되지도 않은 고집을 피운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네가 처음부터 각자 관리하자고 하지 않았냐. 내가 돈 잘 버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지 말아라. 부모님 역시 각자가 알아서 챙기기로 했으니 내가 부모님께 드린 200만 원에 관해서 너에 관한 지분은 어떠한 것도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둘 벌이가 고만고만하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면서 또 본인이 뱉은 약속을 바꾸려고 들길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나도 이제부터 마음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문이 턱 막혔는지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잔뜩 심술난 얼굴로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말이 맞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반박할 건더기가 없었을 거예요. 더 할 말 없는 것 같아서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내가 쉴 때 도움받은 건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또 본인이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끝나서 그런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 듯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다 생각 있어. 남편 말 안 듣고 당신 혼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 생활 유지 못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고? 못할 거 없지? 이혼하면서 당신한테 받아내야 할 거 다 받아낼 거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신한테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용돈 드렸을 땐 서로 벌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는 상황이었고, 당신이 집에서 쉴 때 나 혼자 먹여 살렸어. 그런데 당신은 나랑 다르지. 당신 앞으로 아파트가 몇 채라며? 빌라까지 엄청 많다던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말도 안 하고 숨길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어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 드린 용돈 도로 받아와. 안 그러면 확 쫓아낼 거야. 이 집 살 때 내가 더 많이 보탠 거 알지? 내 쪽에서 대출한도 많이 떨어져서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집에 대한 권리 없어. 선택해. 내 말대로 받아올 건지 아니면 이 집을 나갈 건지. 남편이 생각한 최후의 방법이 이혼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소리 들으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는 이혼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랑 살면 살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한 터라 조금씩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 제 능력이 달라졌어요. 능력 있겠다, 잘 나가겠다.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이런 놈이랑 같이 살 이유 있나요? 안 그래도 차차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서 귀찮았을 뿐이었죠. 저보다 급도 안 되면서 감히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기가 찼지만 오냐. 네가 그렇게 이혼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이혼해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는 미소 지은 채로 짐을 챙겼어요. 사는 집에 제 돈도 들어갔고 대출금도 같이 갚아서 제 몫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때 분할할 건 다 분할하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이혼할 생각이냐고, 그깟 돈이 뭐라고 본인을 포기하는 거냐고 또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길길이 화내니까 꼭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무시한 채로 짐을 챙겼는데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아예 등까지 떠밀더군요. 자칫하면 남편과 몸싸움으로 크게 번질 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짐을 챙겨서 나갔고 남편은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바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고 놀란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창피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부모님은 김서방이 그렇게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 있겠다. 새 출발 못할 거 뭐 있냐고. 이참에 정리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사위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뭐 잘났다고 감히 그딴 말과 행동을 하냐며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고 해도 본인들의 귀한 딸을 속상하게 하면 밉기 마련이죠.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속도를 붙여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능력 좋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조언을 얻었어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본인 파탄의 책임이 제게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군요. 이 사실을 곧 남편도 알게 되겠지만 이혼하면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강한 한 방을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화려한 옷을 골라 입고 비싼 가방까지 맸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걸음으로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외제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승진해서 전보다 직급은 높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동차 매장에서 근무 중이었죠. 제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저를 맞이하는 남편의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선글라스까지 딱 끼고 엄청 힘을 주니까 처음에는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차 보러 오셨냐고 친근하게 묻길래 아무 말 없이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싱글싱글 웃던 미소를 싹 거두면서 여긴 왜 왔냐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까지 장독제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뭐야, 여긴 왜 왔어? 하, 설마 나 설득하려고 온 거야?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산다고. 결국 이렇게 꼬리 내릴 거면서 뭐하러 고집을 피우나 몰라? 하여간 넌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진짜 너무 괘씸해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러 왔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과해. 나 무시하고 그동안 비밀로 했던 것들, 장인 장모님께 월 200만 원씩 용돈 드렸던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 피운 것까지 싹 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그럼 다시 받아줄게. 네가 아무리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맨 허름한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 그늘 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법이야. 너 생각 잘해야 해. 지금 자존심 부리고 막 그럴 때 아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혼자 아주 신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동차 매장에 뭐하러 왔겠어요? 차 사러 왔지.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정리하면서 남편을 보고 딱 이렇게 말했어요. 뭐래? 시끄러워. 차 보러 왔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저기 비켜줄래? 내가 좀 바쁘거든. 뭐? 차 보러 왔다고?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널 왜 봐? 뭐 볼 거 있다고. 나 여기 차 사러 온 거야. 너 일 안 하니? 고객이 차를 산다는데 뭐라고 혼자 주저리 떠들고 있어. 차 보러 와서 별꼴을 다 보네. 그래도 일은 잘하겠지 싶어서 왔는데 너는 여기서도 형편없구나. 됐어. 기분 나빠서 다른 딜러한테 사야겠다. 이때 매장에 다른 딜러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딜러를 부르자 눈치 보던 한 사람이 다가왔고 저는 그 사람에게 최고급 외제차를 계약했어요. 그 사람에게 설명을 듣고 차를 보면서 누구와 달리 일을 참 잘한다고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차마 제 옆에 오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할부 그딴 거 없이 바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제가 나가자 매장 안에 있던 모든 딜러들이 90도로 인사하며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황당한 채로 서 있었고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역시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여긴 왜 왔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말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용서 구하고 싶어. 내가 서운하게 한 것들, 잘못한 모든 부분들 다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사과를 하냐고.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 오히려 잘못은 내가 했다고 뻔뻔하게 사과하라고 했고. 그런데 갑자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 미쳤어? 술 먹고 정신줄 놓은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당신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 당신이 정말 귀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구나. 후회스럽더라고.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혼? 그거 홧김에 해본 소리야.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겁먹을 줄 알고 한 소리라고. 너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남편은 애초에 이혼이고 뭐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홧김에 실수로 뱉은 말이었고 저를 겁주고 자극하려면 이혼을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이혼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더라고요. 이혼이라고 말하면 제가 주춤하고 한 발 물러설 줄 알았답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굴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날 제가 남편에게 한 방 먹이려고 차를 사러 갔을 때 그때 제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더군요. 싸워서 감정이 상한 와중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나 싶고 다시 한번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꼈대요. 진짜 이 말 듣는데 속이 끓다 못해 넘쳤습니다.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말과 함께 입에서 5만 가지 욕이 분수처럼 터졌어요. 또다시 반하기를 개뿔. 돈 많은 저를 놓치기 아까웠던 거겠죠. 그 시커먼 속내가 너무도 잘 느껴지니까 짜증나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개수작이냐고. 네 검은 속이 다 티나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네가 백날 첫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너랑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동안 괜한 자존심에 고집부린 거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아주 쌩 난리를 쳐댔어요. 덕분에 주변 이웃들까지 나와서 구경했다니까요. 진짜 얼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그리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다못해 부모님까지 끼어들어 남편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절실했던 인간은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거나 틈만 나면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존심 강한 인간이 앞으로 절대 까불지 않겠다.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제 말 잘 듣고 살겠다고 각서까지 써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니까 남아있던 미운 정마저 몽땅 사라지더라고요. 덕분에 감정 정리가 손쉽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혼을 밀어붙였고 남편은 안 된다면서 끝까지 매달리고 붙잡았어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 피웠지만 소송으로 진행되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에 응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남편은 닭 쫓던 개신세가 되었어요. 이혼한 후에도 한동안 저를 찾아와 매달리고 귀찮게 했지만 아빠랑 엄마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가시자 무서워서인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해서 저랑 연락할 길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혹시나 그놈이 술 먹고 해코지 할지 모른다며 이사까지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고 더 이상 전 남편과 얽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이혼한 걸 평생의 한으로 후회로 남을 겁니다. 반면에 저는 이혼을 새로운 출발로 여기고 제2의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이제 전 남편 따위는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